저는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어느덧 5해가 지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70만 원 남짓입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면 노년 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돈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울리는 고요, 식탁에 놓인 빈 의자, 하루 종일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까지도 결국은 정막을 덮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고 외동딸은 다른 도시에 시집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인생이 너무 길어져 버린 느낌. 생각보다 고독은 말없이 깊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갈 누군가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따뜻함을 원하죠. 저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은근히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은 분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에서 체면을 차린 단단함보다 제발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조용한 바람이 더 크게 묻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인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딱 어울릴 것 같은 분이 계세요. 그녀는 저보다 13살 어린 52세의 여성이었고 연금도 일정하게 받고 있으며 혼자 생활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옷을 골랐습니다. 머리도 살짝 염색했고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도록 억지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설렘을 느낀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듯이요. 약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나는 일찍 도착해 몇 번이고 손을 매만지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야 그녀가 걸어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관리인이 우리를 소개하자 우리는 서서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이 최혜진이며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채 각자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의 대화는 공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요. 집 구경부터 하고 마트 가서 재료 좀 사와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놀람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시간을 통해 천천히 좁혀가야 한다고 믿어왔기에 너무 빠른 다가섬은 오히려 마음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해봅시다.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니까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제가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사회적 자리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되묻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으세요? 그리고는 곧 자신도 조건을 말해야겠다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했고 자기 욕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같은 분을 좋아해요.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요. 4가지예요. 그 말은 마치 문을 하나씩 잠그는 소리처럼 제 마음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 속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과 두려움, 그리고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고 말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라 서로의 과거가 다시 부딪히는 자리였다는 것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오래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고 그 속에서 안전을 확인하려는 마음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가 꺼낸 조건들은 내가 상상했던 동행과는 너무도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첫 번째 조건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6개월 동안 동거를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셨으면 해요. 제가 불안하지 않도록요. 순간 저는 숨이 목안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벽이 서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람 사이의 믿음은 시간을 두고 쌓아야 한다고 나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믿음은 시간이 아니라 확인된 보증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여러 번 기대고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그 끝에서 믿음은 결국 증명 가능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설렘이 아니라 계약서로 시작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황홍이에 들어섰잖아요. 남쪽으로 한 달 여행 가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 사진을 꼭 찍고 싶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경비는 선생님이 부담해 주세요. 그녀는 말할 때 눈을 반짝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표정을 흉내내는 것처럼요. 인생 후반을 지나온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고 있어도 마음 한편은 늘 춥다는 걸.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것을. 세 번째 조건에서 나는 말없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의 경제권은 제가 가질게요. 선생님은 매달 용돈을 받는 방식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녀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장난도 아니었고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안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조용히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책임을 졌고 무거운 짐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관리받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건 너무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내가 살아온 시간을 이해하려는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되찾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 그 조건은 오히려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자는 게 익숙해요.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싶어요. 잠자리도 따로. 말은 단순했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혼자 오래 살면 누군가의 천조차 낯설어집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허락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녀는 온전히 혼자 사는 방식에 자신을 맞춰 살고 있었고 사랑도 동행도 결국은 적당한 거리두기 안에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들은 뒤 나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도 아니었고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천천히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 대화, 서로를 천천히 배워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녀의 삶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조건들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돌문을 천천히 닫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 서로 닿을 수 없는 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일 뿐. 그리고 아마 나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나 역시 내 상처와 경험 속에서 조용히 굳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겹치지 않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동행은 조건이 아니라 함께 걷는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공원을 떠나는 내 걸음은 느렸습니다. 발밑에 깔린 낙엽이 바스락거렸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적막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 거창한 사랑도 화려한 동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 무렵 산책을 하다가 마음에 떠오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삶을 누가 들어올 수 없도록 4개의 두꺼운 벽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벽을 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방패를 너무 오래 들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손이 방패를 놓을 줄 모르게 됩니다. 그녀의 조건은 바로 그런 방패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이었을 때, 누군가의 아내였을 때,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때 그녀는 분명 지치고 다치고 버려진 경험을 했겠죠.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그녀는 하나씩 배웠을 겁니다. 믿으면 아프다. 기대하면 무너진다. 그러니 모든 건 내가 통제해야 한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혼자가 된 지난 몇 해 동안 나 역시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외로움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부서지게 만듭니다. 부서진 조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조여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면 설레기 전에 먼저 경계하게 되고 손을 내밀기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나는 그걸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니 그 거리감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내려앉은 어깨, 오랜 시간 혼자서 조용히 버텨온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동반자를 찾는 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는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이들은 관계를 시작하는데도 확실함을 요구합니다. 확실한 조건, 확실한 안정, 확실한 배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애초에 확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며칠 뒤 관리인이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됐나요? 느낌이 좀 맞으셨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람 나이 들어서 인연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들 상처를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그 말이 유난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방패처럼 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조용히 품은 채 따뜻한 손을 내밀 준비를 합니다. 내가 바란 것은 그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더 지혜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땐 사랑이 시작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랑은 계산이 되고 균형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진심이 더 귀해집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함께 걷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다시 생각합니다. 왜 나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을까? 외롭기 때문일까? 아니면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게 흘러가길 바랐기 때문일까?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지만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누군가에게 닿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밉니다. 비록 그 손이 다시 상처를 받을지 모른다고 해도.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아직 완전히 닫혀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따뜻함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어딘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를 들어줄 사람,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어줄 사람,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마도 사람마다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그 속에서 생긴 상처의 모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겠죠. 상처의 모양이 맞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이 닿기 어렵고 상처의 깊이가 다르면 그 속도를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인가? 화려한 로맨스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눌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은 공간에 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할 수 있는 사람. 저녁에 창문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 참 괜찮은 하루였네 라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소박한 행복을 얻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계산적이 되고 마음은 점점 더 다치고 감정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본래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받은 경험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마음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둘 공간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녀도 깊은 삶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겠죠. 마음을 둘 공간,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있다면 노년의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표현해야 전달되고 사랑은 보여줘야 느껴지는 법입니다.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은 외로움, 피곤함, 그리움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결과를 재빠르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지. 하지만 관계란 원래 시간이 쌓여야 의미가 생깁니다. 조급함은 마음을 밀어내고 여유는 마음을 불러옵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아내가 했던 작은 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서로 닮아가려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익혀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읽는다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치지 않으려 마음을 닫는 것이 안전한 길 같아도 마음을 닫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한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용기가 닫힐 때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사랑을 포기하기엔 너무 살아있고 여전히 따뜻함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 진심이 닿는 날, 비로소 나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또 한 번 바뀌었고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또 한 번 마음 깊은 곳에서 묻고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것이라 믿습니다. 미루고 또 미루고 내일 하면 되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언젠가 하겠지. 하지만 인생의 뒷부분에 서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는 것,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음도 영원히 똑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 나는 어느 날 혼자 집에서 차를 한 잔 끓여놓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투명했고 바람은 조용했습니다. 그런 날은 마음이 더 또렷해지는 법이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예전에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나를 위해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속에는 나라는 한 사람이 분명 존재해야 하니까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깊어진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멀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외면할 때, 하고 싶은 말을 삼킬 때, 진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때 외로움은 더 큰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겠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내 마음이 편안하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나를 돌보는 하루가 되게 하자.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느끼고 꽃 하나가 피는 것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나는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밝았고 손을 꼭 잡고 걷는 부부는 서로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렇게 중얼렀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데 함께 산다는 것이 꼭 누군가와 결혼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닿아 있는 사람,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연은 찾아다닌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외로움은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함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외로움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너무 오래 혼자 들고 있으면 마음이 다치고 표정이 굳고 눈빛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나누어 들어주는 관계. 그것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랑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관계, 서로에게 조용히 기대어 앉아 있을 수 있는 관계, 말이 없어도 편안한 침묵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적 같은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깊고 진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험은 마음을 넓게 만들고 상처는 이해를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다짐합니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겠다. 마음을 닫지 않되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잃지 않겠다. 남은 인생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따뜻해질 수 있으며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이고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나는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무겁게 들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80을 지나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이미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언젠가의 마지막은 이미 지금의 하루하루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어둡고 슬픈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을 더 깊고 정성스럽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배려이고 내 삶의 마지막 의미를 내가 직접 정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 맡겨둘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니까요. 나는 어느 날 거실 서랍을 정리하며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을 떼던 순간, 가족끼리 여행 갔던 여름날의 햇빛, 그리고 어느 이름 없는 산책길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던 우리.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말없이 지나간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사진을 더 많이 남겼을 겁니다. 소소한 하루를 더 많이 적어두었을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조금 더 자주 말했을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고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깨달음은 늦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요즘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썼는가?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천천히 숨을 쉬었는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했는가? 이렇게 묻고 나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마음의 불안과 미련을 정리하는 것이 곧 평온한 수면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후회를 두려워합니다. 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 말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 용서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 그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머무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용서를 연습합니다. 남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 마음 한 모퉁이에 억눌러 두었던 서운함과 상처를 조금씩 풀어주는 일. 그것이 나를 가볍게 해줍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과 눈빛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길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이고 끝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해가 지기 직전의 노을이 가장 아름답듯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당신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이는 줄어들지 않지만 마음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고 건강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으며 잃어버린 꿈도 다른 형태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쓰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지금 혼자가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며 늦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 평온과 건강, 따뜻한 인연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